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이 TVNS가 인지 그리고 운동 능력에 미치는 이 효과에 대한 논문들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TVNS라는 기술은 이 비침습적인 방법을 통해 이제 미주신경에 정기적 자극을 인간은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 아래 그림과 같이 귓바퀴 혹은 이 목 중에서도 이 경동맥 인근에 분포한 이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TVNS는 여러 선임 연구들을 통해 이 인지 혹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례로 이 TVNS를 통해 이 P300 컴포넌트의 진폭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가 존재하며 이뿐만이 아니라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이 내인성 지표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 살리버리 알파 아밀레이즈 또한 이제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몇몇 연구에서는 이런 TVNS가 일반적인 이런 인지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런 좀그 감정적인 요소 또한 프로세스 또한 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 운동 능력, TVNS로 인한 운동 능력의 향상과 이 신경 생리학적인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아직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인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아직 이 인지 능력의 향상 그리고 이 인지 능력과 이 감정적인 프로세스에 미치는 TVNS의 사이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감정적인 게 인지 기능을 보다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연구들은 크게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에서는 이 TVNS의 운동 능력과 신경 생리학적 변화 연관성 그리고 이 인지 기능이 좀 감정적인 단어들로 대체되었을 때 어떤 행동적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준비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Frontiers in Psychology에 실린 저널로 해당 논문은 사이콜로지 그리고 멀티디스플리너리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4.23 그리고 Q1에 레이팅되어 있으며 앞서 잠시 언급드린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인지 기능에 좀 감정적인 요소가 녹아들었을 때 TVNS가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 좀 확인을 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총 61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 피험자들은 총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패러다임은 렉시얼 디시전 태스크 그리고 리커그니션 메모리 태스크인데 두 패러다임의 진행 방식은 동일하지만 목적하는 바는과 조금 상이기 때문에 이름이 좀 상이한 걸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좀 언급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연속으로 2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 패러다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우선 실험을 참여하는 첫 번째 날에는 이 렉시얼 디시전 태스크라는 이름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때 피험자들은 이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이제 제시됨에 따라서 이 단어가 실제 존재하는 단어인지를 파악을 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과제를 수행하였고 바로 다음 날 진행하는 이 리코그니션 메모리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날 진행되었던 이 실험에서 본인이 확인을 한 이 단어와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제시되는 단어들마다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이 패러다임 설명을 잠깐 놓치고 지나갔었는데 위에 패러다임에서 사용되는 모든 단어들은 이 베를린 어펙티브 워드 리스트 리로디드라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불쾌함, 유쾌함 그리고 뭐 뉴트럴 요 세 단계에 따라서 이제 균등하게 비율을 정해서 각각 단어들을 뽑아서 실험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본 실험에서 사용된 TVNS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TVNS 컨디션은 총 실제
자극이 인가되는 TVNS 컨디션, 그리고 가짜 자극이 인가되는 쉔 컨디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TVNS 조건과 쉔 조건에서의 이 자극 위치가 이제 상이한데, TVNS 조건, 실제 TVNS 조건 같은 경우 이 미주신경이 분포하고 있는 왼쪽 사인바 콘차라는 영역에 자극을 부착하여 자극을 인가하였고, 그리고 이 쉔 조건 같은 경우에는 미주신경이 분포하지 않은 이 왼쪽 귀의 이 귓볼 영역에 자극 전극을 부착하여 자극을 인가하였습니다. 자극 세기는 피험자별로 개별로 이제 0.1mAh씩 조절을 해가며 결정하였는데, 해당 범위는 이제 0.5에서 3.5mA 사이였습니다. 자극 지속 시간은 총 23분으로 이때 이 자극은 30초 동안 자극이 켜져 있는 구간, 그리고 30초 동안 잘 꺼져 있는 구간을 이제 순차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자극이 인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TVNS 자극에 사용된 자극 주파수는 25Hz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이 생체 신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EEG 신호는 측정되지 않았으며, 이 ECG 신호, 그리고 이 혈압,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노르아드레날린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 셀리버리 알파 아밀레이즈라는 지표를 이제 측정을 해서 사용을 하였으며, 이때 이 모든 지표들은 자극 전 그리고 자극 후에 이렇게 각각 측정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자극 조건에 따라 측정된 이 생체 신호들에 대한 자극 전후에 따라 측정된 이 신호들인데요. 워낙 좀 처리가 좀 간단한 신호들이라서 그런지 이 각 신호들에 대한 전처리 기법이나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자극이 들어가는 조건, 그리고 쉔 조건 모두 자극 전 대비 자극 후에 별도로 좀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을 할 수 없었으며, 자극 조건 사이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이 이틀 동안 진행된 실험에 대한 행동 결과들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우선 위에 있는 이 A와 B 그림 같은 경우에는 첫째 날 와서 진행을 한 이 렉처 디시전 태스크에 대한 행동 결과에 대한 정확도, 그리고 리액션 타임을 나타내며, 이렇게 그 각 제시되는 단어들이 가지는 감정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그 자극 조건 간에는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C와 D 그림 같은 경우에는 둘째 날 진행한 레코그니션 메모리 태스크에 대한 결과로, 첫째 날 진행된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감정 요소 사이에서는 이런 좀 유의미한 차이들이 존재했으나, 이 자극 조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요 PR이라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상위 그룹의 성공 횟수에서 하위 그룹, 그러니까 성공률에 대한 이 하위 그룹의 성공 횟수를 빼고 이 차이를 이 각각의 이 클래스 3으로 나눈 이 값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 이 해당 지표를 확인을 한 이 이유나 그걸 확인을 하면서 뭐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좀 확인을 하고 별도로 좀 댓글로 설명을 좀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히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둘째 날 진행된 실험에서 얼마나 그 첫째 날 진행된 실험에 나타났던 단어들을 더 정확히 맞출 수 있는지, 그러니까 둘째 날 실험에서에 대한 정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와 F 결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피험자들이 둘째 날 와서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이 둘째 날 진행되는 이 실험에 있어서 얼마나 이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인에 대한 신뢰도를 설문으로 진행된 결과를 기반으로 분류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아래에 있는 0, 1, 2, 3, 4, 5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본인이 오늘 진행될 태스크에서 높은 정확도를 이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 2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이 신뢰도가 높은 사람인 경우, 실제 TVNS가 인가될 경우 쉔 조건 대비 유의미하게 높은 분류 성능을 나타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 F는 이 그림 레이팅
제외해서 이 컨피던스 레이시 낮은 구간 그리고 높은 시험자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를 보았을 때 그림 위에서 보신 것처럼 이 본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은 시험 조건 대비 TVNS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만 이 본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대상들에 대해서는 이 정반대, 그러니까 실제 TVNS 조건이 시험 조건 대비 더 낮은 분류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지금 왼쪽 그림 위를 보시면은 그 레이팅 5만 좀 유의미하게 값 자체도 높고 그리고 서로 이 차이가 서로 이제 시험 조건과 TVNS 조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데 이걸 굳이 좀 공정하게 0, 1, 2 그리고 3, 4, 5로 나누지 않고 0부터 4 그리고 5만 이렇게 따로 나눠서 진행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 뭔가 좀 페어하지 않은 기분이 들어서 본문을 좀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해서 이 전반적으로 이 결과들을 보았을 때 이 본 논문에서는 이 TVNS가 인지 기능 자체에 대해서는 좀 향상 효과를 유도할 수 있지만 이게 감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뭔가 이 인지 기능을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된 이 단어들에 대한 인지가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의미한 효과가 없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본문에서는 이제 결론을 짓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 이제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에 게재된 저널 논문이고 해당 저널은 리해빌리테이션 분야에서 Q1 임팩트 팩터 4.53에 이제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TVNS로 인해 유도되는 운동 기능의 향상이 신경생리학적으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본 논문의 실험은 총 28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두 구로 나뉘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패러다임은 모터 이미저리 태스크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 버튼 프레스까지를 하나 이제 실험 패러다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위쪽 그림에 있는 이 블럭 하나당 총 80 트라이얼에 이제 단일 블럭당 80 트라이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실험 패러다임이 조금 복잡해서 좀 심플 하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그림에 있는 이 작은 바가 왼쪽, 오른쪽에 나타나서 왼손 작업, 오른손 작업을 할지 이제 구분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뒤에 제시되는 이 기울어진 바를 이제 손으로 잡아서 이제 왼쪽 이 조그만 바와 동일한 모양으로 이제 돌리는 그런 모터 이미저리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을 수행을 한 이후 이 버튼 프레스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의 이제 엄지손가락이 노란색 부분에 있었는지 그리고 초록색 부분에 있었는지를 이제 이 버튼 프레스를 통해 이제 응답을 하게 되는 패러다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데이터 레코딩 같은 경우에는 자극 전, 이 세션 후의 자극 전, 그리고 자극이 인가되고 있는 도중에 진행되는 이 세션 2 동안 이제 측정이 되었고 총 이제 EEG 같은 경우 총 64채널을 통해 측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패러다임이 조금 특이했던 게 모터 이미저리 자체가 뭔가 좀 계속 반복해서 상상하고 이 ERSP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시되는 그림을 보고 최대한 빠르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왼쪽에 있는 작은 그림과 동일하게 돌리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중점인 과제였기 때문에 이 본인이 어떤 손으로 어떻게 잡아서 돌릴지를 결정하고 이 버튼을 누른 시간까지의 이 리액션 타임을 별도로 태스크마다 이제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에 사용된 이 TVNS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VNS 컨디션은 이 실제 자극 인가되는 TVNS 조건 그리고 가짜 자극 인가되는 쉐임 조건 그 두 가지였고요. 그리고 이 TVNS
그리고 시험 조건별로 자극의 위치가 상이했는데 이 실제 자극이 들어가는 TVNS 조건 같은 경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레프트 왼쪽 귀에 사인 바콘차 영역에 부착을 하였고, 시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미주신경이 존재하지 않는 이 왼쪽 귀에 귓볼에 자극 전극을 부착하였습니다. 자극 세기는 모든 피험자 동일하게 0.5mA였고 자극 기간은 총 60분 65분 동안 이제 인가되었으며 이때 이 자극은 30초 동안 꺼지고 켜지는 이 30초 동안 켜져 있다가 30초 동안 꺼지는 요 구간을 좀 반복을 해서 65분 동안 이제 자극이 인가되었습니다. 이때 TVNS 자극 주파수는 이제 25Hz로 인가되었습니다. 측정된 이지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는 우선 50Hz에 대한 이제 노치 필터를 적용하였고, 그리고 밴드패스 필터를 통해 이제 0.5에서 70Hz 내역에 대한 밴드패스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이후 이제 ICA를 진행을 해서 EMG, EOG 같은 성분을 제거하였으며, 이 본 논문에서는 이제 TVNS로 인해 나타나는 이 MRCP를 기반으로 TVNS의 효과를 좀 확인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MRCP를 좀 더 잘 확인을 하기 위해 0에서 8Hz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이후 이 버튼 프레스 시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2초부터 플러스 0.5초 구간에 대해서 에폭을 해준 이후 다시 마이너스 1.2초에서 마이너스 1초 구간을 기반으로 베이스라인 코렉션을 수행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준 이후에 이제 각 에폭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100 마이크로볼트 이상의 값이 존재하는 에폭은 배드 노이즈가 들어간 배드 에폭으로 규정을 해서 분석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이 각 실험의 자극 조건에 따른 리액션 타임에 대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자극 조건별로 자극 전 후의 리액션 타임을 의미하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TVNS 자극과 가짜 자극 사이의 이 리액션 타임 변화 레이스를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두 이 A/B 결과 모두 이 왼손 작업 그리고 오른손 작업의 이제 과제를 얼마만큼 이제 돌리느냐에 따라서 difficult 그리고 easy 이렇게 난이도를 나눠서 이제 분류를 별도로 진행을 하였고요. 분석 결과 이제 실제 TVNS 자극이 들어갔을 때 이 리액션 타임이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유의미하게 감소한, 그러니까 더 빠르게 반응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실제 자극 대비 쉔 조건 사이의 이 리액션 타임 변화율을 확인한 것 결과 또한 이 왼손으로 이 어려운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유의미하게 크게 실제 TVNS 조건에서 더 쉔 조건 대비 유의미하게 큰 리액션 타임의 변화율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이제 자극 조건에 따른 MRCP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 A 같은 이 MRCP 결과도 앞서 보여드린 행동 결과와 마찬가지로 왼손 그리고 오른손 작업에 따른 난이도별로 분류를 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림 A를 보시는 바와 같이 왼손으로 어려운 작업을 했을 때 실제 들어간 자극이 인가될 경우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이 MRCP의 앰플리튜드가 더 크게 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B는 이 전체 채널에 대해서 평균을 한 이제 그랜델 브리지 결과인데요. 앞서 그림 A와 일치하게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이 MRCP 값이 더 크게 좀 감소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C 같은 경우에는 이 MRCP 값을 자극 후의 MRCP 값에서 자극 전의 MRCP 값을 빼서 이제 나타낸 디퍼런스 결과를 의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손으로 어려운 작업을 했을 때가 실제 자극 인가되었을 때 시험 조건 대비 실제 자극 인가되었을 때 더 유의미하게 더 낮은 이 앰플리튜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이제 자극 전 대비 자극 후에 더 큰 감소를 가졌다는 것을 자극 후 조건에서 더 낮은 MRCP 앰플리튜드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결과는 이 TVNS 조건별 MRCP
값을 나타낸 건데 이건 살짝 앞서 보여드린 결과 좀 상이합니다. 이 채널별로 이 모든 MRCP 값들을 다 확인을 했고, 여기서 나타내는 이 결과, 요 파란색 무늬들은 어, 채널별로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MRCP 앰플리튜드 사이에 이제 p-밸류 t-테스트를 통해 나타난 이제 p-밸류를 기반으로 그려진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좀 파란색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나 좀 그림이 그려질 경우 요 해당 구간에서 유의미한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유의미한 이런 통계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MRCP 결과와 일치하게 행동 데이터 그리고 MRCP 결과와 일치하게 이 왼손으로 어려운 작업을 진행을 할 때, 그리고 실제 TVNS 조건인 경우에 요 버튼을 프레스한 요 구간에서 유의미한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유의미한 이런 MRCP 앰플리튜드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결과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TVNS가 이제 그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런 그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유의미한 운동 능력의 변화들이 실제 이런 신경 생리학적 변화를 동반하는 것을 이 본 논문을 통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했던 논문들의 아쉬웠던 점을 잠시 말씀을 해보자면은 전반적으로 두 번째 논문에서는 크게 음, 네, 아쉬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고, 보통 이제 첫 번째 논문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EEG 시그널 측정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티브네스와 같이 전기 자극을 이제 인가하는 이제 자극 기법의 목적 자체가 이제 브레인에 정기적 자극을 전달하여 행동적 혹은 이런 좀 신경 생리학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인데, 이 실질적인 이 브레인의 액티비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이제 바이오마커나 이런 지표들도 이제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심전도, 혈압, 그리고 살리버리 알파 아밀레이즈 등이 좀 이렇게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측정을 하였는데, 이 해당 분석 결과, 지표들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이제 좀 디스커션이 좀 상세하지 않았고, 이 해당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이제 진행된 분석의 수 또한 되게 좀 적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저도 마음에 많이 걸려서 좀 찾아봤었는데, 저도 발표로 지금 잠깐 언급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신뢰도 기반의 분석을 이제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로우 그룹 그리고 하이 그룹을 나누어서 분석을 수행을 하였을 때 0부터 5 사이의 그룹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그룹 5만을 별도로 하이 그룹으로 빼가지고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하고, 이제 나머지 0, 1, 2, 3, 4 그룹을 로우 그룹으로 나와서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정말 페어하게 비교한 게 맞는가, 이게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하이 그룹에서는 그대로 통계적인 좀 유의미성이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분석은 왜 한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